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포기하는 힘, 다메스의 다이. 포기하는 힘, 스타트. 허들 육상 선수로 3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한 다메스의 다이 씨가 쓴 포기하는 힘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포기하다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치 인생에서 뒤처진 사람 같은? 그렇죠. 성우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동경대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들으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포기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명확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명확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포기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우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재능으로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다시 선택한다는 말과 바꿔도 좋겠습니다. 실제 다메스의 선수도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자신에게 맞는 400m 허들이라는 종목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100m 달리기를 고집했었다면 어떤 결과도 남기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재능 있는 사람뿐. 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재능이 있는 사람뿐입니다. 뭔가 처음부터 잔혹한 표현이네요. 여러분은 동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동경하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좋습니다. 꼭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동경하는 존재가 정말로 자신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떻게 해도 노력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것은 신장이 160cm도 안 되는데 프로농구 선수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힘내세요 라든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경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력해서 어떻게든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쓸데없는 노력만 계속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얼굴, 성격, 똑똑함, 센스 등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덧붙이자면 프로스포츠 선수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태어날 때 이미 99%는 결정되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99%라. 꿈이 없어지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우사인 볼트 선수처럼 된다면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즉,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재능이 있는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동경만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다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동경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즉,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일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승자가 인터뷰에서 굉장히 힘든 시절에 참고 견뎌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견디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패배자들의 이야기는 표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해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그걸로 좋겠지만 좀 더 빨리 다른 길로 가지 못해서 후회하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대에 은퇴한 프로스포츠 선수가 재취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운동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노력만으로 어쩔 수 없다고 알기 위해서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요. 죽으라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포기하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하면 하기도 전에 어찌되었든 나는 무리다. 아니면 조금 해보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망간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까요? 노력만으로 어쩔 수 없다고 알기 위해서는 한 번은 철저하게 생각하고 극한까지 노력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해서 안 된다면 마음에 두지 않고 포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수단은 포기를 하더라도 목적은 포기하면 안 된다. 다음은 수단은 포기를 하더라도 목적은 포기하면 안 된다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인 타메스에 씨의 경우에는 1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으로는 도저히 100m 달리기에서는 1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할 수 없었던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맞는 400m 허들이라는 경기로 바꿨습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바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400m 허들로 종목을 바꿈으로써 1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수단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다음은 바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썬크 코스트 효과에 따른 겁니다. 썬크 코스트 효과란 이미 많은 비용과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포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800엔 지불하고 3시간짜리 영화를 봤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처음 10분 만에 흥미를 잃었다고 합시다. 트위터를 보는 것이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거죠. 그러나 최악인 상태는 이미 캐러멜 팝콘을 전부 먹어버린 거죠. 정말 최악이죠. 하지만 영화는 참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재미가 없지만 지금 영화관을 나오게 되면 1,800엔은 반환되지 않죠. 그렇기에 참고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를 그저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썬크 코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이 예를 보자면 1,800엔 뿐만 아니라 3시간이라는 시간까지 낭비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야 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은 없다 라고 느끼는 시점에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이나 시간이 머리를 스쳐가더라도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직장생활도 이런 상사는 되고 싶지 않아 라든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타임 리미트가 있어서 다른 것을 한다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노력하라. 다음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노력을 하자입니다. 자, 그럼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만 그것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가능해진다고요? 설명해 드리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주변의 사람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맞는 겁니다. 그것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인 이치로 선수가 누구보다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치로 선수는 처음부터 아니면 시작한 시점부터 주변의 사람들보다 다른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자신이 바라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메스의 선수처럼 100m 달리기에서 400m 허들로 변경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역할이 아닌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언제나 결과가 안 나오고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포기할 때는 환경을 확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포기할 때는 환경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포기에 대한 생각들을 설명했지만 주변의 반응이 신경 쓰여서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부모, 친구, 팬, 코치 선생 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다라든가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 기대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사람 눈을 인식해서 결정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면 마지막은 전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사는 장소를 바꾼다든가 인간관계를 바꾼다든가 행동 패턴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도 좋고 지금까지의 친구들과 연락을 끊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변의 기대에서부터 멀어진다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그러면 포기하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루는 것은 재능이 있는 사람뿐.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경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단은 포기해도 되지만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이 많아도 앞이 안 보인다면 바로 포기할 것.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이 재능. 자신의 재능이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노력하세요. 포기할 때는 환경을 확 바꿔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솔직히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포기하는 경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과 직면해서 다음 해야 할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